안녕하세요. 라경찬 한의원의 변성미 원장, 최예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염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용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 환자분들을 뵈면 비염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들 댁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댁이 많더라고요. 오늘 하는 거는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고르실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기준까지 딱 정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염 환자가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최영 원장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비염은 비강 점막이 건조하고 차가워져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장병이 났을 때 위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먹지만 실제로 음식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되듯이 코는 어떨까요? 코가 먹는 음식은 사실 공기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코가 만나는 이 공기가 사실은 따뜻하고 촉촉해야 하고요. 내 코 자체도 따뜻하고 촉촉한 환경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코를 차갑게 하거나 건조하게 한다든지 그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거나 건조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염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제품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비염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는 비염에 좋은 생활용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는 가습기입니다. 저희가 너무 항상 말씀드려서 저희도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비염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구비하고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알고 사용해 주셔야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가습기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니까 코를 촉촉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가습기만 세게 튼다고 이게 도움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따뜻하고 촉촉함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는 60% 정도 유지하시되 주변의 공기 온도가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가습기를 세게 틀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되죠. 물방울이 되어서 차가운 물이 코에 닿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코가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갑게 해서 가습기를 쓰지 마시고요. 방안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실 때 항상 강조 드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꼭 물으시죠. 가습기 어떤 거 써야 되냐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가습기를 보통 보여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긴 해요. 광고는 아니지만 그냥 가장 심플하게 물통은 좀 적당한 크기가 그래도 하루밤 정도는 충분히 나와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안쪽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약간 더 청소하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안쪽이 보이는 것 그리고 위가 열려서 청소하기 쉬운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열려요. 분무량은 대신에 이제 좀 충분하다고 이렇게 후기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습기들은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자동 습도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좀 비싸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습도는 한 60% 정도 유지되는 것들 나중에 또 소개드리는 온습도계 같은 걸로 체크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냥 무난한 이런 가습기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습기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요즘은 또 가열식 가습기를 쓰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가열식 가습기가 더 좋은 건가요? 가열식 가습기 요즘에 굉장히 신생아 필수템처럼 요즘 추천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여서 사고 싶지만 되게 비싸더라고요. 물을 끓여서 깨끗하게 따뜻한 김을 내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저희 원칙 아까 따뜻하고 촉촉한 것에 되게 부합하잖아요. 하지만 가끔 환자분들 중에 저희는 가열식 가습기를 써서 방안 온도는 별로 체크 안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훈훈한 김이 좀 나오니까 좀 훈훈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방안 온도, 내 코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체크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습도계 사용하셔서 온도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분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가습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또 가습기가 저희 항상 여름에도 가습기 얘기를 합니다. 에어컨이 많이 나올 때 굉장히 건조한 거 아시죠? 머리도 막 바싹 마르고. 그래서 그때도 습도가 낮다면 가습기 사용하셔야 되고요. 봄, 가을 같은 환절기도 너무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비 오는 날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때도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열식 가습기가 좀 따뜻한 김이 나오다 보니 약간 더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계절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가격 대비 굳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꼭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가습기라기보다는
일단은 가습기 자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환자분들께서 예전 수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파동 때문에 가습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가요, 원장님?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는 락스를 넣어서 가습기를 튼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때를 없애겠다고, 세균을 없애겠다고 락스를 그냥 여기 타서 튼 거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습기를 사용 안 해서 오는 코나 호흡기계에 오는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특히나 비염 환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그럼 수돗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먹는 정수기 생수가 좋을까요? 어떤 물이 좋은 건가요, 원장님? 네, 가끔 그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습기 대부분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정수물이라든지 수소수, 이온수 각종 물들보다는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각종 정수된 물들은 오히려 세균을 번식하는 물질들까지 다 제거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 담겨 있다 보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어서 수돗물을 담아서 쓰시고 통을 자주 세척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코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코 혼증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대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원장님 코가 지금 따뜻하고 촉촉하게 되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지금 따뜻한 김이 이렇게 끝에서 나와서 코 안까지 촉촉한 김을 쐬어주니까 코가 너무 편안한 느낌이에요. 지금 따뜻하고 촉촉한 김이 라이노케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김이 지금 보이지 않는 관계로 휴지로 뭔가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엄청 세게 나오네요. 네, 변성미 원장님이 열심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저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따뜻한 수증기가 강력하게 뿜어져 나와서 코를 촉촉하고 따뜻하게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분 정도만 해도 코가 뻥 뚫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가격대도 아무래도 좀 있고 또 덩치가 이렇게 뭔가 있다 보니 가정용으로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비염 혼증기, 코 스티머 아니면은 페이스 스티머라고 해서 이렇게 따뜻한 김을 계속 얼굴이나 코 주변으로 보내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코로 직접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얼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요. 이런 제품들을 적절한 것을 골라서 구매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사용 시간은 너무 오래 하시기보다는 10분, 길어도 15분 요 정도 하셔서 코를 좀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면 코 풀기 전에도 좀 해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될 수 있고요. 코막힘도 좀 해결이 되기도 하고 호비로 가래 좀 훨씬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고 비염 치료 자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검색하다 보면 이거 좀 뭔가 제조 국가도 그렇고 좀 찝찝하다 하시면 저희가 그냥 대야나 큰 물그릇 같은데 뜨거운 물을 담으셔서 코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김이 나오겠죠? 근데 그 주변은 약간 수건이나 뭔가로 좀 가려주시는 게 물도 덜 씻고 김이 더 잘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시면서 그 물에서 나오는 김을 코에 직접 쐬주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은 드시지 말고 코에 혼증만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안내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 혼증, 그러니까 스팀을 쏘이실 때 약재를 넣거나 아로마 오일 같은 거를 좀 타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비강점막을 오히려 자극하게 되므로 장기간 사용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깨끗한 물로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네뷸라이저 또 검색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네뷸라이저는 혹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뷸라이저는 우선 따뜻한 김이 나오는 기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제품이에요. 또 저희 진료실에도 항상 비치되어 있는 제품들이죠. 그렇죠. 저희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네, 바로 마스크입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릴 때 면 마스크를 쓰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마스크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니까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가끔씩 덴탈 마스크, 얇은 마스크들을 쓰시기도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는 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한대라고 하는 면 마스크를 쓰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온 보습 효과가 이 면 마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너무 관리도 불편하고 해서 다른 이제 부직포 마스크를 쓰신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KF94 정도 되는 좀 도톰한 마스크들을 착용하시기를 권유를 드려요. 그럼 원장님, 요즘은 가습 패드를 넣어서 촉촉한 마스크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습 마스크들은 어떤가요? 어쨌든 촉촉하게 하니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가습 마스크가 지속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도움될 수 있지만 그 지속력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하시고 밖에는 잘 안 나가시겠지만 찬바람을 맞게 되면 오히려 이 물기로 인해서 더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착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염 치료하시다가 멀리 여행 가신다고 하면 비행기 타실 때 되게 해변도 꼭 바르시고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기내에서는 착용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조한 사무실에서 착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좀 따뜻하게 난방이 되는 곳이라면 그럴 때도 그 가습기 대용으로 물론 가습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나 그럴 여건이 안 되신다면 잠깐 쓰시는 것은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완전 추천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온습도계입니다. 다이 땡 가면 5,000원 정도. 그리고 제가 꼭 땡에서 검색해보니까 뭐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표시해주는 제품이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긴 하지만 어른들은 사실 뭐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하나 구비하고 계시면 온도와 습도를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추운데 습도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습도는 낮은데 따뜻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방에 특히 주무시는 방에 두시고 방안 온도는 26도에서 28도인지 습도는 60%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꼭 중요합니다. 보일러 온도를 그럼 26도로 계속 맞춰놓고 쓰면 안 되나요 하시지만 이거는 공기 온도가 실제로 26도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히나 비염 치료를 하시는 중이라면 온습도계를 구비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물론 방안 온도를 전체적으로 높일 때는 보일러를 트는 게 좋죠. 훈훈하고 따뜻하게 보일러를 트는 게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보일러 틀기가 너무 아깝다 그러면 뭐 중앙 집중 난방이다 이러시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있죠. 이런 난로들, 네, 히터들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아주 가성비 템으로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공기를 빠르게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기를 데워주는 효과는 크지만 그만큼 건조함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또 이때 아주 빵빵하게 틀어주셔야지 공기 온도와 습도가 잘 맞는 그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히나 저희가 가습기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러시면서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기청정기는 실제로 실내 뭐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먼지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비염은 사실 코 비강 점막이 차갑고 건조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근데 비강 점막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기능도 좀 떨어져 있고 필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분이라면 괜찮으시지만 비염 환자분들이라든지 점막이 많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먼지나 어떤 큰 그런 것들은 좀 자극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는 좀 깨끗한 게 좋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가끔 왜 공기청정기에서 센 바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라고 하시면서 얼굴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찬 바람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얼굴 쪽으로 하시는 것들은 절대 금물이고요. 또 공기청정기 사용하신다고 가습기를 안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원장님, 반대로 지금까지는 추천템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만은 비염 환자분들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코를 차갑고 건조하게 하는 것. 들은 쓰시면 안 되게 되겠죠. 혹은 따뜻하게만 하거나 너무 촉촉하게만 하거나 이런 제품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코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코 주변에 뭔가 열을 가하거나 빛을 쐬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막을 회복시켜준다, 찜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 제품들인데요. 따뜻하게만 하니까 원장님 어떻게 되죠? 따뜻하게
따뜻하게만 하면 점막이 너무 건조해질 수 네, 있겠네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공급 안 되는 상태라면 너무 오랫동안 따뜻하게 한다든지 뭔가 빗을 쪼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 또 그리고 코막힘이 너무 심하니까 비염 스프레이 같은 것들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부어서 막힌다고 하면서 혈관 수축제, 혈류량을 줄이는 것들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 혈관들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장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실제로 비염 스프레이 하단에는 7일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비염 스프레이 말고 또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우리 여행 가서 많이 사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시원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들도 점막을 뭔가 자극해서 수축하거나 이런 자극이 되는 물질들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부어 있는데 상처가 나 있는 피부에 계속 파스를 바른다. 잠깐 시원할 수는 있지만 계속 뭔가 자극을 주어서 손상되기 때문에 우리 비강 점막, 그러니까 코 점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원하게 그냥 좋은 향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오래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 세척에 대해서 또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상처난 피부에 계속 소금이나 자극적인 물질이 닿게 되면 좀 더 아프고 쓰리지 회복되지는 않죠. 소독의 의미로 잠깐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장기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점막이 좀 건조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오래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엔 비염에는 따뜻하고 촉촉하게 점막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제품들이 가장 도움이 되겠네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그 기준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염에 좋은 생활용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를 항상 따뜻하고 더불어서 촉촉하게 하는 것이 비염을 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제품들 잘 활용하셔서 비염 탈출 같이 해봐요. 물론 이 방법들로도 어려우시다면 한의원으로 오셔서 도움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직 비염만 생각하고 연구하는 락영천 한의원의 최예영, 변성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